안녕하세요. 365 바로경제입니다. 자, 이름은 성남 중흥구 도촌동인데요. 여기 그 성남시청에서 야탑 쪽 방향이죠. 야탑 바로 북단에 있는, 성남에서는 가장 남단에 있는 쪽에 있는 여기 그 도시개발지구로 해가지고 개발한 지형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사건 오래된 사건이죠. 2023년도 사건이고요. 이 물건 좀 조심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쉽게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낭패 볼 수 있는 물건이니까 영상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조심해서 입찰 준비를 해야 하실 수가 없습니다. 32평 아파트고요. 전용 25.7평 국민평 아파트입니다. 이 사건이 2023년도 11월 16일 날 기입등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11월 한 30일 전후에 감정평가된 금액은 7억 2,300이었습니다. 요게 한번 유찰되고 그 이후에 변경이 됐어요. 변경되고 난 뒤에 약 1년 있다가 다시 경매 사건이 나온 거거든요. 자, 요 물건 소유주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고 채권자는 지금 2개 건재당 건자가 경매를 넣었는데요. 일단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전 재산입니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여기 도촌동입니다. 성남시청 도시개발지구. 여기에서 여기가 야탑이거든요. 야탑역, 상탑, 하탑, 상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상탑 바로 위에 있는 여기고요. 여기는 그래도 성남 구시가지 쪽에서 넘어오는 여기 터널이 뚫렸습니다. 야탑으로 넘어오는 터널이에요. 또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여기 가래로 넘어오는, 이게 광주로 넘어가는 그 고속가도로거든요. 경기도 광주로 넘어가는 고속가도로. 여기 가래나 IC에서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또 그 야탑 그 하대원동 일대에서, 하대원동에서 상대원에서 넘어오는 터널이 개통이 되었어요. 넘어오면 바로 야탑으로 들어옵니다. 야탑으로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넘어오면 바로 좌측편에 있는 여기가 도촌입니다. 도촌 LH에서 도시개발전에 했던 거였을 겁니다. 여기에 동분당 더 퍼스트 아파트라는 요 아파트가 지금 경매가 나온 거거든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지하철역은 저기 여러분 그 야탐선까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도보거리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차량으로 이용해야 된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510동 물건입니다. 510동 물건. 여기는 510동이네. 510동 15층 중에 14층 2호 라인. 구조가 조금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다. 그죠? 좀 면밀하게 봐야 되겠네요. 앞쪽은 여기 탄천면 쪽으로 해가지고 운동 나가기 좋고,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여기 있는 510동에 있는 14층 2호 라인 물건. 요 물건이 지금 경매가 나왔다. 요 물건 위치적인 부분 잘 보시고요. 야탑 바로 북단, 성남에서는 가장 남단 도시개발로 개발된 성남 도촌동입니다. 도촌동, 중원구 도촌동입니다. 자, 감정평가 하신 분들께서 사진 찍어놓은 거 좀 볼게요. 동분당 더 퍼스트. 너무 높게 지어지지는 않았죠. 고도 제한 때문에 높게 건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남공항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분당 일대에 많은 지금 재개발 이슈들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네, 이거. 자, 요 물건이에요. 요 2호 라인 물건입니다. 평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네. 안방하고 작은 방 하나가 동남을 바라보고 있고요. 거실 남향 바라보고 있고, 작은 방 하나는 그 남서향 바라보고 있는 요 구조가 주방 거실이 이쪽에 붙습니다. 앞에 맞바람 판상의 구조는 아닙니다. 1호 라인, 3호 라인보다는 가격이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은 저렴할 겁니다. 베란다는 뭐 기본적으로 확장을 하지 않았겠나 싶고요. 주방 거실 쪽 베란다 확장을 해놨으면 상당히 넓겠네요. 주방 쪽은 발코니가 있어야 되니까 확장하지 않고 우측 측면 쪽만 확장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작은 방도 확장이 가능한 구조고요. 자, 이거 설명드릴 게 참 많네. 자,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 말소 기준 걸린 2010년도 준공 떨어졌고요. 15층 중에 14층, 그죠? 입주 15년 차 되는 아파트네요. 토지 건물 가치 평가되었고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약 한 보름 정도 빠른 임차인이 있어요. 한국 이름이 아닌 외국 이름으로 풀네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일단 전입자가 빨라요. 대학력이 있는 겁니다. 대학력이 있어요. 말소 기준으로 다 빠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안 되면 이 물건은 입찰을 보류를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이 보면은 건재당 건자가 기업 은행이잖아요. 그죠? 이 은행에서는 보통 후순위 대출 안 해주거든요. 무상에 대한 확인이나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나가는데, 근데 또 조금 의심스러운 게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봐서는 파악이 안 된다. 1금융권에서는 원래 후순위 대출은 안 해주는데 그래도 후순위 대출이 나갔어요. 나갔으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금융관에서 확인을 분명히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업하는 분이에요. 사업하는 분이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크게 무리되지 않는 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무를 오래 하다 보면 이 등기부 등본만 봐도 그림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후순위 건재당 건자가 아닌 개인 건재당 건자가 또 경매를 넣었어요. 이 개인 건재당 경매를 넣었고, 후순위 이제 이순위는 건재당은 이제 일반 저축은행에서 나갔으니까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 뒤에 있는 가압류나 이런 부분들은 직권 말소되는 권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관계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잘해야 된다. 지금 무역보험공사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는 결국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633세대에 주차면수는 700대입니다. 아, 주차면수 참 작다, 그죠? 15년 된 물건인데 관리비 체납금이 이만큼 있네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체납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야 되고, 대항력 임차인에 대한 부분 확실히 파악되지 않으면 이 물건 입찰 들어가면 큰일 나는 물건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세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매매 물건, 여기 그 성남은 전체가 규제적으로 다 묶였습니다. 이제 실입주 되지 않는 물건들은 중개거래도 할 수가 없다. 아파트는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를 하게 되면. 근데 경매는 여러분 대출을 받지 않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허가받지 않아도 되고요.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실입주 안 해도 됩니다. 아파트지만 경매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입주되는 물건 13개만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조가 조금 달랐죠, 그죠?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108 A타입은 아닐 거고, 평면도 없노 이거. A타입이고 B타입도 아니고 이거. 그러면 이 외래 이거 평면도 없네. 헤헤이 참네. 아까 우리 평면도는 보셨잖아요, 그죠? 무조건 A타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A타입이 아닌 나머지를 다 매물을 한번 찍어 볼게요. 다 108이니까 뭐 명확한 거는 부동산 가서 확인하는 게 명확하겠네요. 부동산 가면 자료가 잘 구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저층 물건이 7억 8천, 그리고 중간층 8억 5천, 매물 호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종은 뭐 9억까지도 나와 있고요. 아마 15년 됐으니까 집수리가 좀 잘 된 집들은 호가 9억, 그렇지 않은 물건들, 저층 물건은 8억, 이렇게 물건이 호가 나와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실거래가 그래도 뭐 D타입도 거래가 좀 있네요. 자, 거래가 가장 많은 타입으로 그냥 볼게요. 자, 그냥 C타입으로 보겠습니다. C타입 보니까 네, 7억 중후반입니다. 7억 중후반 매매 시세가요. 중간층 기준으로 7억 중후반이다. 이렇게 보고 KB 시세가 7억 7,500이네요. KB 평균 시세요. 무주택 세대주는 KB 시세에 여러분 40%까지 대출됩니다. 규제적이라도요. 생애 최초에 해당되시는 연소득이 한 8천만 원 정도 이상 되시는 분은 대출이 맥시멈 6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연소득이 한 8억 8천만 이상 되면서 기대출 없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면은 70%. 그게 아닌 그냥 무주택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40% 대출이 됩니다. 7억 중반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 청은 뭐 좋은 청이니까 구조도 같은 구조를 잡은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7억 8천 8억에 나온 거를 깎아야 되지만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매는 5억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인 응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낙찰이 되고 폐찰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물건은 임차인 관계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입찰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무하는 사무장이니까요. 경매, 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으로서 제가 조심하시라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이제 보시고, 내가 이쪽 지역에 물건을 내가 7억 초반대면
내가 그러다 도전해 볼 만한데 6억 후반대면은 낙찰 받아 볼 만한데 근데 숨어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럴 때 이제 전문가의 도움, 손길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영상 보시고 전화 오면은 제가 수임 받아서 현장 조사, 권리 분석하고 입찰 명도를 완료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는데 안 되겠다. 찜찜하다 이거.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물건은 그냥 포기합시다 사장님. 한 번 더 유찰 얘기를 기다립시다 라고 하고 다른 물건을 또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추천했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낙찰 받고 명도 완료했어. 입주를 하든지 뭐 아니면 전세를 놓든지 갭투자 전세를 놓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제가 앞서서 다 컨트롤하고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그 착수금 계약금은요 한 건 낙찰 받을 때까지 유효한 돈입니다. 이거 한번 폐차했다 그래가 소멸되는 돈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좀 아시고요. 그리고 요즘 소액까지이신 분들께서 소액이라 그러면 몇천만 원 아니고 저는 뭐 몇천만 원 단기 매매하는 그런 분들한테 물건은 내가 안 맞춰줍니다.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되고요. 요런 이제 재개발 물건이에요. 재개발 빌라는 규제 지역일지라도 재개발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 이야기는 곧 갭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중에 돈은 많이 풀려가지고 은행에 2, 3억 넣어놔봤자 돈도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인플레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는 공급 물량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 대세의 흐름이고 생각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께서 2, 3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내가 갭 투자를 해서 차라리 재개발 빌라를 좀 사놓고 나중을 미래를 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재개발은 단계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런 거 알고 있는 뭐 아현동이나 뭐 마포 노량진 이런 데는 용산 이런 데 프리미엄 많이 비싸요. 한 10억대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여 마천 저런 데는 여러분 프리미엄만 6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다세대 빌라 물건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구리수택 그리고 성남 그리고 하남 있거든요.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성남 상대원 지구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 재개발 지역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성남이 재개발 구역이 사실 상당히 많잖아요. 순환 재개발 해가지고 성남은 재개발 구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요 수진동에 수진역 쪽에 있는 수진 1구역 사업자 아주 빠른 여기서는 지금 표식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여기가 수진 1구역입니다. 수진 1구역 프리미엄이 그 권리가액에서 단독주택의 피가 2억 8천에서 3억 정도 붙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한 8억 정도, 현금 한 6억 이상이 필요한 물건이고요. 여기 수진동, 여기는 사업 단계가 여기보다 좀 느리거든요. 수진동 일대가 현금이 한 4억 이상, 4, 5억 정도가 필요한 재개발 물건이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 드렸던 요 공공재개발은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면 안 되고, 그리고 태평지구에, 태평동 일대, 여기 근데 경사고가 높아가지고 여기서 올라오는 고가 성남 자체가 워낙에 고가 높지만요. 여기 가천대에서 올라오는 가천대 입구 여기 있어가지고 지하철 이용하기는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 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는 재개발은 솔직히 이 가천대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거 진입 조건을 만드느냐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핵심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먼저 개발됐던 신흥예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신 산성역 밑에 여기 있는 여기는 산성 중공아파트 재건축인 거고요. 산성 포레스트야 해리스톤 재개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개발해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프루지오 자이. 이 일대가 지금 30평형이 12억 전후, 34평형이 13억, 14억 이상, 14억 이상도 다 찍었죠. 요렇게 재개발 지역 물건들이 가격을 이제 받쳐줬어요. 주변의 가격이 받쳐주니까 이런 재개발들이 사업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 중에서도 성남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데가 상대원 지구입니다. 상대원 지구. 성남 상대원 2지구거든요. 상대원 2지구 여기는 이미 철거가 다 끝났습니다. 내년 연초에 관리처분 인가도 다 떨어졌어요. 내년 연초에 이거는 이제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착공 들어가고 이 아래쪽 이거 상대원 3구역이거든요. 상대원 3구역이 약 조합은 4,500세대 정도 되면서 총 세대수가 약 9,000세대가 넘습니다. 여기에 사업 시행자가 내년 연초에 LH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 빌라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약 현금 한 2억 5천 전후 정도 가지고 있으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원주민 물건인지 아닌지 물딱지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개발은 조심스럽게 파악을 잘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 거 잘 해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여기 상대원 2구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철거 다 끝났고 내년 연초에 착공 들어간다고. 이 물건을 제가 아는 지인을 내가 경락을 받아줬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10명이 응찰 들어오셨고요. 낙찰을 받았어요. 그 낙찰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자, 매각 허가 결정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용으로 그냥 찍을게요. 이거는 이제 대출도 안 되는 물건이었고, 왜냐면 건물이 매질료가 없었기 때문에요. 대출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을 경락을 받은 겁니다. 잘 아시는 분 조용히 내가 좀 도와줬습니다. 자, 10분의 응찰 들어오셔가지고요 890만원짜리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권리가액이 얼마냐고 얼마냐 하면 2억 9천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그저 P였습니다. 프리미엄인데 조합은 추가 분담금 최초에는 최초 관리처분 인가 때는 조합은 추가 분담금이 2억 얼마 있는데 한 1억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계산하고 원가 8억 8천 계산해가 잡아가지고 이 물건을 경매로 제가 취득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아마 상대원 2구역이 일반 분양 물량 가격이 33평형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13억 전후 정도로 일반 분양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차익을 가져가는 거죠. 이 물건 이제 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뭐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입주, 이제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중개 나와 있는 매물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낮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매매하기가 사실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사망을 하시면서 경매가 나온 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래 받아가지고 잔금납부다 이제 이번 주에 잔금납부 기한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잔금납부하고 명도할 것도 없죠. 이거는 물건이 철거가 다 된 상태니까. 옛날에 감정평 갈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뭐 실입주 할 수도 없고 그죠? 명도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도와줘서 낙찰을 받았던 그러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재개발 물건 여러분 현금 한 2억 5천 전후 가지고 지금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된 물건은 2억 중반 초중반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려워요. 경기도권이라도. 그렇지만 잘 찾아만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물건들.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보고 정말 괜찮은 재개발 지역을 내가 또 찾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요. 연락을 주시면 개별적인 상담해가지고 재개발 빌라 갭투자 가능한 안전한 물건들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거 도천동 아파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물건은 대학님 임차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 잘 조심하셔가지고 입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영상 잘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 부동산 제가 오래 하고 경험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고 늘려드리는 데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